네, 이수민 캐스터 고생했습니다. 이번 주죠.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 주요 경영진도 대거 동행 길에 오르는 만큼 우리 강점 사업에도 관심이 쏠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이 또 집대성되지만 또 중고가 활약하는 분야가 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또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가 신규 장비의 공급이 거의 없는 8인치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또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사업의 또 그 핵심적으로 또 잘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중고나라다. 네. 이렇게 한번 요즘에. 이름 붙여보고 싶은데요. 네.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이요. 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장비들을 주로 이제 생산한 것들을 판매하고요. 또 그러니까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죠. 직접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구매를 해서 판매하고 또 이제 판매하는 기업의 장비를 사서 그걸 이제 다시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직접 수리도 하고 공급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매출 비중을 보니까 조금 작긴 하지만 제품도 있던데 그건 뭡니까? 네, 요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자체 생산을 조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으로요? 네네, 반도체 쪽으로요. 그래서 근데 그 매출 비중은 1%도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네, 아직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장비라 그러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공정 있고 후공정 있고 8개 공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지급하는 어떤 공정의 특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입니까?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데 전공정이 아무래도 좀 무세하게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네,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해서 이제 좀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고 업체로는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90여 개사 정도가 굉장히 주요 고객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00개 정도의 회사들이 이 서플러스 글로벌에서 중고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일 큰 고객이 DB 반도체, 네, DB 하이텍. 네. DB 하이텍이 제일 큰 고객이죠? 네, 맞습니다. 그쪽이 제일 큰 고객이 있고요. 일본에 저희가 자주 전해드리는 르네사스라든지, 네, 파나소닉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여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지 않고 있는 그런 회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르네사스와 일본 기업들도 이제 네, 클라이언트로 네. 두고 있고 DB 하이텍이 또 클라이언트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지금 보니까 기사들도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중고 장비의 수혜를 SK하이닉스의 8인치 파운드리가 그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 중고 장비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기사가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근데 최근에 네. 또 색다른 또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이 기사가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제 올 초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멘텀을 맡고 있는데요. SK에서 최근에 이제 또 인터뷰를 했는데 회장이 우리는 300mm 쪽에는 별로 진출할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기존에 이제 200mm나 100mm, 150mm 이쪽으로 계속해서 사업 진출을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시장 흐름이 이미 300mm로 다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200mm짜리 장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량 중고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호재를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 또 지금 미국에 이제 건설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전부 다 200mm 공정을 좀 중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8인치 웨이퍼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8인치 웨이퍼인데요. 인치로는 8인치고, 미리로 따지면 200mm라고 200mm 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또 미국에서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한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200mm 이 반도체가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 대비 실적이 지금 이제 증가할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지금 이미 또 가격이 너무 많이 반영된 건 아닌지. 그렇다고 보기에는 제가 이제 네. 주가 분석을 항상 해오고 있는데요. 네. 네, 최근에 이제 한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요즘에 반도체가 조금 안 좋았었잖아요. 좀 네. 약간 외면당하는 그런 네. 쪽인데 소부장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소부상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요새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풍기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쪽 반도체는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인치 200mm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호재를 맡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그 반도체 품기로 이 서플라스 글로벌이 좋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는 금년 초 1월, 2월 그때 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이 주가 흐름을 쭉 보면은 한때 6,000원 넘어가면서 네, 보통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가 안 되는데 1,000만 주를 막 넘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000만 주를 막 넘어가면서 지금 6,000원대 이상에 물려 있는 매물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인데요. 저는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지금 조 바이든이 여러 업체를 불러서 회의도 네. 하고 미국의 생산 공장을 더 만들어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네. 삼성전자에서도 이쪽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 SK 하이닉스에서도 우리는 공장을 더 설립한다. 중국 TSMC도 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올해 초에는 좀 반도체 풍기 현상 기사에 좀 반영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하고 네, 지금 이거는 결국 이 수수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고 판매 수수료. 네, 중고 판매 네. 수수료인데 아무래도 이 이익률은 좀 떨어지지 않나요? 아무래도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 자동차용 네. 웨이퍼를 만드는 200mm짜리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고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중고 장비를 대부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고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개 회사에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거의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납품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 보면서 이 거래량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네. 많을 때는 1,몇백만 주 갔다가 적을 때는 10만 주도 안 되는 날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대주주 지분율도 꽤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6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이거 손을 좀 많이 타는 주식 아닙니까? 사실은 손을 대기에는 또 작전 세력이 그러니까 들어갈 아니 수도 특정 있고 이 종목에 손을 대는 어떤 특정 세력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주식이 좋아서 1년이면 한두 번 꼭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꼭 작전이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어떻게 특정의 어떤 그런 집단들이 좋아하는 주식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주식 물동량도 그렇게 크지 않고 예. 네, 사실은 그렇게 여태까지 증권사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발표한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약간 쉽게 말하면 장난치기에도 사실은 좋은 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하고 변동성이 조금 점수가 좀 그렇군요. 네. 이제 밸류는 좋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갖고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네. 이 리스크들이 전 세계적인 수요와 함께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승.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내놓은 거는 1월, 2월에 내놓은 그때였죠. 네, 그때였고 사실은 지금 목표 주가도 한 군데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주가를 제시하지 않은 네.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네. 갖고 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네. 소외당하고 그러니까요. 외면당하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여기도 이제 어떤 증권사에서 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상상인에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할 만하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내놓은 정도 이렇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승민 전문가가 생각할 때는 목표 네. 주가 어느 정도 보세요? 네, 기존에 이제
뭐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아까 이제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6,000원 정도 가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시죠. 제가 이제 항상 뭐 해안선 해안선, 그래프도 네. 네, 가져오고 뭐 그래프를 가져오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역대 최고점을 도달했습니다. 7,12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또 한참 빠져서 지금 5,64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도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네. 그래프 분석을 해보니까 요새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제가 가져오는 해안선도 있고 M자, W자 뭐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M자, W자 분석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방을 2번 정도 터치를 했고 상방도 2번 정도 터치를 하면서 이번에는 다시 튀어 올라오면서 상방을 뚫고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프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맞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하고 기관 매매 동향이 정반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꽤 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지분율도 높였고 근데 기관들은 꾸준히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던데 네. 뭐 그 속이 알 수 없지만 대략 왜 그렇다고 분석을 하세요? 사실은 뭐 이제 항상 뉴스에 기관들은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뉴스보다도 사실은 더 빠르게 반응을 해서 뉴스에 팔고 나오는 게 기관이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다가 뉴스에 이제 점점 팔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보이는 건 아무래도 네, 이 업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좀 유명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지금 외국인 소진율이 뭐 한 1%도 안 되죠. 네, 0.6%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공매도에서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사주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붙었을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라이벌 네. 네. 동일업종 비교를 좀 해주시죠. 뭐 우선 가져오는데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네. 솔브레인, 워닝 클라이언트를 IPX를 가져오신 건 아니죠? 네. 이 여기서 네이버에서는 네, 이렇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반도체 장비의 중고 거래업체가 여기 말고는 없나요? 아, 제가 찾아보니까 네. 여기 말고는 외국에 뭐 한두 군데 정도 더 있더라고요. 아니면 장비 업체들은 꽤 있잖아요. 장비 업체들 많죠. 네. 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있지만 이제 중고 장비는 중고 없는 장비가 거죠. 없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 중고 장비를 갖다가 이 매매를 중간에서 하려 그러면은 고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수리 그래서. 이 AS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S도 이제 이 기업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뭐 장비를 팔 때는 뭐 거의 이 업체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8인치 말고는 또 없나요? 만약에 이제 8인치가 전부 소진이 될 경우에 네. 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사실 궁금하시군요. 네. 사실은 이제 뭐 반도체 이제 뭐 계속해서 6인치, 8인치, 이제는 10인치까지 그렇죠.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다 10인치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은 점점 개발이 되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10인치짜리가 더 많은 반도체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장비가 전부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8인치가 지금은 이제 또 자동차 업체들에서는 좀 많이 필요로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되면서 12인치도 나오고 14인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면 중고는 또 10인치가 중고가 되는 그런 그렇죠. 날도 상황이 오겠죠.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거기에 필요로 할 것 같지는 않은 네, 상황이.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가격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지금 5,600원인데 전고점이 이제 7,000원대였잖아요. 네. 정고점은 뚫을 걸로 보세요. 전고점은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는 7,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이제 뭐 올 초에 비해서 지금 2% 이상 올랐다 이런 네, 그래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무래도 장이 그렇게 요새 좋지 못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네, 이 반도체 건설 오팡을 타고서는 계속해서 좋은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또 확 주는 것 같은데 걱정 네. 안 해도 될까요?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좀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파운드리 공장들이 세워지고 이제 건설을 시작하게 되면
한 번 더 폭발적인 증가량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난 주말에도 480원 금요일 날 480원 올랐는데 네. 거래량이 그 전날 80만 주 하다가 150만 주로 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올라갈 적에 누군가 물량을 계속 던져서 이 상승폭을 제한시킨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겠다고 들어오는 세력이 약하니까 가만 지켜보고 있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누군가가 좀 많이 가지고 올라오면 팔고. 팔고 나갈 그런 움직임이 있는 주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어쨌든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또 끝으로 이제 네.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고 반도체 시장 세계 1위라는 뭐 명불허 허전의 그런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로 200mm 웨이퍼 장비 니즈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에서 200mm 파운드리 사업 진출 가능성을 최근에 얘기한 것도 굉장히 큰 호재고요. 지난 6개월간 사실은 반도체 장비 가격이 2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회사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또 구형 200mm 웨이퍼를 사용하는 자동차 반도체,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공장들이 다 멈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고 장비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과 일본,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주도가 아닌데 이런 국가들에서는 정부 주도로 지금 자동차 반도체 사업을 좀 더 진흥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50% 이상이 이미 이런 중고 반도체 장비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난주에 또 가지고 오셨던 SPC 삼립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데요. 네, 역시 먹는 게 아무래도 네, 관심이 많은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또 먹을 수는 없지만 네. 또 좋은 흐름 또 가져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 오늘 강수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